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이번 주 한 주도 잘 지내셨을까요? 저희가 오늘도 시장에 관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면서 또 이 시장에서 고민이 많은 부분에 관한 솔루션들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 정말 힘든 시장들 연출이 됐었죠. 오히려 공매도 금지가 시장의 악재로 다가왔다라는 분석들이 만연한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간밤 뉴욕 증시가 그나마 상승 마감해줬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 그래도 좋은 분위기 연출되지 않을까 다양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식 키워드림과 함께해 주시는 분들에게는요. 시장에 관한 전략, 또 매매 기법과 함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 먼저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나갈 텐데요. 휴대폰 카메라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키시고요. 휴대폰 카메라를 가져다만 되신다면 조그만 영어 링크 타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도 적혀 있으니까요. 참여 코드 꼭 입력하셔서 들어오시고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다양한 이야기들 모두 다 여러분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키워드림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사무엘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 주셨는데 자, 저희 주식 키워드림에는 또 처음 출연해 주시는 만큼 시청자분들에게 또 전문가님에 관한 또 다양한 소개와 함께 또 한 주간의 증시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에 관한 냉철한 분석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제가 주식시장에 참여한 지는 25년 정도 됐고 이 서울경제TV와 관계를 맺은 지는 한 6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6년 전부터 제가 방송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제가 다른 그 무엇보다도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어려울 때에 여러분의 멘탈을 잡아드리면서 맨잡너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저한테 맨잡너 또는 서윗 시몬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시몬스 침대처럼 편안한 리딩을 추구하는 그런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장 상황이 어두울 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브리핑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흐름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선도하는 브리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들은 넘쳐나고 있죠. 그래서 노란 톡방에서 멘탈이 흔들릴 때마다 잡아드리고 또 지금 상황이 이렇지만 이렇다라는 것을 기술적인 분석과 더불어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편안하게 시장 상황을 분석하면서 따라오는 그러한 리딩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자,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을 더 냉철하게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시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차트를 먼저 보면서 시장 상황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월요일 날 시장이 급등을 했죠. 자,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상승장을 제대로 타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장대 양봉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치고 가지 못하고 시초가까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이럴 때 기분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허탈하죠. 그렇죠. 그렇죠. 월요일날 이렇게 상승했는데 금요일까지 보니까 시초가까지 거의 다 내려와 버렸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마음을 잡아들여야 될까요? 그 멘탈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을 반전시키는 상승 추세에 있을 때 반락을 하고 또 하락 추세에 있을 때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전체 시장 상황의 흐름, 지수가 숲이라고 한다면 종목은 나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의 흐름을 볼 때에 나무가 잘 자라나려면 숲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 숲의 환경이 조성이 잘 되어야만 나무도 잘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내 종목 왜 이렇게 못 갈까?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2,200개 종목 중에서 오르는 종목이 많고 빠지는 종목이 적어야만 좋은 시장 상황일 텐데 연일 계속해서 하락하는 종목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속적으로 하락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편안하게 소파에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슬슬 이제 메모장과 볼펜을 준비하시는데 자, 지금부터 메모장과 볼펜을 준비하십시오. 느긋하게 계시지 마시고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열공 타임. 공부해야 얻습니다. 그렇죠? 자, 일봉 상황에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시장은 분명히 하락을 했어요. 지수가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보조 지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보조 지표는 뭐냐면 CCI거든요. CCI는 커머디티 채널 인덱스라고 합니다. 물론 시장 강도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시장 강도 상대 강도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SI Relative Strength Index도 좋은 지표긴 한데 저는 CCI를 보면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를 체크합니다. 일봉에서 보게 되면 시장 분명히 지수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지만 보조 지표인 CCI에서는 상승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이거는 상승을 예고하는 거예요. 반대로 상승했을 때 이런 CCI가 하락을 하게 되면 하락 다이버전스가 되면서 하락을 예고하는 겁니다. 이것은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일봉 상황에서 상승을 예고하는 시그널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시장이 급등한 겁니다. 이걸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큰 그림은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월봉으로 보는 거죠. 자, 월봉입니다. 이 월봉 상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내용이 과거에 언제 있었냐 이걸 보면서 그때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매도 금지가 나타났던 시점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공매도 금지가 나왔었죠. 2008년도 10월 달부터 2009년도 5월 달까지입니다. 한 9개월 정도 공매도 8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자, 2008년도 10월 달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0월 달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냐면 공매도 금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0월, 11월 이렇게 10월 달도 하락을 했고 11월도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가 10월 달에 시행이 됐는데 11월에도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 어떻게 됐어요?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계속 올랐죠. 이렇게.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나오는 그 순간에 바로 상승으로 돌변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2008년도 시점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된 이후에 한 달 뒤에 더 빠지긴 빠졌다. 그렇다고 지금 또 빠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한번 과거의 패턴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2008년도는 그랬군요. 그다음에 2011년도 8월 달을 보겠습니다. 2011년도 8월 달은 어떤 때였냐면 유럽의 경제 위기가 나왔던 때예요. 2008년도는 글로벌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2011년도 8월 달은 유럽의 경제 위기입니다. 그다음에 그때도 공매도 금지에 대한 금지를 시행했었죠. 그리고 2011년도 11월까지입니다. 한시적으로 3개월 정도의 공매도 금지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8월 달에 빠지고 또 9월 달에도 빠졌죠. 그죠? 2개월 연속 빠졌던 거예요. 공매도 금지가 시행된 그 다음 달에도 하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어떤 흐름을 보여줬나요? 횡보했죠. 길게 횡보.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바로 시장을 이끄는 상승으로 이끄는 흐름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점차 안정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공매도 금지가 됐던 게 언제냐면 2020년도 3월 달이죠.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코로나 사태입니다. 코로나 때는 확실히 달랐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3월 달에 공매도 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자, 세 가지의 사태, 이 유형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점검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코로나와 같은 그런 강력한 위기 상황은 아니죠. 강력한 위기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같이 대처를 했어요.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이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도와 2011년도의 상황을 보니까 공매도 금지가 나왔던 그때부터 바로 치고 달린 게 아니라 뭔가 시간적인 유예가 있었구나. 그것은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상하지 못한 돌발 변수에 대한 대비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바로 시장이 바로 상승으로 돌변하는 것보다는 뭔가 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시장의 조성자,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죠. 외국인과 기관입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이 시장을 조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자본이 많은 그런 주체란 말이죠. 그럼 이들이 갖고 있는 무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죠.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외국인과 기관이 갖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나요? 공매도에 한 무기가 있었죠. 공매도. 주가가 하락했을 때, 지수가 하락했을 때 수익을 거두는 그런 기법. 그다음에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자, 주식은 올라야만 수익이지만 선물은 다르죠. 선물은 매도를 해서 하락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 있는 거죠. 상승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락을 시켜서 선물 매도로 수익을 거두는 기법. 그다음에 옵션도 있죠. 옵션은 콜옵션으로 수익 내는 것, 풋옵션으로 수익 내는 방법. 풋옵션은 하락을 해야만 수익을 내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ELW도 있습니다. ELW 콜도 있고 풋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ETF도 있죠. ETF는 레버리지를 통해서 상승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그다음에 인버스는 하락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무기 속에서 자본으로 무장한 외국인과 기관을 상대해서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지금 공매도라는 무기를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기간입니다. 공매도 무기를 포기했지만 하락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기법들은 사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선물과 옵션과 ELW와 ETF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전히 시장에서 하락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또 현물과 선물이 있지만 거래를 따지면 현물의 거래 대금보다 선물의 거래 대금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래서 왜 외국인과 기관은 손해를 보고 팔지?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 이 주식 평균 단가보다 낮은데도 왜 팔까? 그것은 현물에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선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는 것이죠.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 실감 나시죠?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에서 헤쳐나가려면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빠르게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금융위기나 또 IMF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 시장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시장이 반전했는지 그것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잘 보십시오. 피보나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보나치는 일정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어느 수치에 따라 비율 수치에 따라서 반락이 나타나고 또 일정한 하락 추세에 있을 때 어느 비율 수치에 따라서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는 그것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좋은 지표이죠. 그래서 IMF 때 어디서 반등이 나왔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를 통해서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IMF 때 어느 상황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왔는지 바로 확인이 되죠. 보이시나요? 어디서 반등이 나왔을까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되돌림 반등이 나왔던 바로 이 자리, 78.6%짜리죠. 그래서 피보나치의 그 되돌림이 나오는 24.6%, 38.2%, 50%, 61.8%, 78.6% 이러한 비율적으로 되돌림 나올 수 있는 수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대응하면 좋은데 IMF 때는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 되돌림 반등이 나왔던 게 바로 여기 이 자리구나. 정확하게 이 자리부터 반등이 나왔던 거예요. 자, 이걸 체크하시고요. 자, 두 번째. 그다음에 20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어땠을까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러면 이 IMF 이후의 저점에서부터 고점까지 연결한 이후에 그 다음에 반등이 어디서 나왔는지 바로 이 자리거든요. 금융위기 때의 반등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바로 피보나치처럼 또 대비를 해봅니다.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고서 바로 어디서 바로 반등이 나왔을까요? 바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바로 이 자리. 앵커님 보이시죠? 보입니다. 네, 아랫골에 달렸던 바로 이 자리. 기가 막히죠? 보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자리입니다. IMF 이후에 하락을 했을 때 반등이 나왔던 바로 자리. 그리고 금융위기 때 반등이 나왔던 자리. 바로 아랫골이 달리면서 반등이 나왔던 자리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죠. 이런 것이 이제 큰 그림에서의 피보나치 대입이 굉장히 유용하다. 자, 그다음 이제 그다음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어요. 코로나 저점을 잡았던 것도 똑같습니다. 바로 그 자리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디까지 하락을 했고 왜 거기서 반등이 나왔는지 그걸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 역시 피보나치를 대입해 볼게요. 앵커님 재밌으세요? 네, 흥미롭습니다. 흥미롭죠? 네. 자, 고점이 3,300까지 올랐어요. 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어디에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느 자리에서. 보이시나요? 네. 어떤 자리가 딱 걸려 있죠. 여기. 네. 이 자리 보이시죠? 네. 여기서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IMF 때와 그리고
금융 2008년도 금융위기. 금융 위기 때 어느 라인에서 걸렸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그 아래 자리까지 빠졌다 걸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위에 보이는 화살표 바로 618 자리, 618 자리에 67.8%에서 되돌림이 나왔는데 그럼 시장에서 두 가지를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상승 나왔을 때도 38.2에서 딱 걸리고 빠졌죠. 그죠?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네. 움직임이. 시장 전체의 움직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61.8%에서 되돌림 반등이 나왔고 반등 이후에 38.2%라는 구간에서 반락이 나왔구나. 그러면 이 시장 상황에서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되냐면 38.2%는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영역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 의미는 뭐냐면 전고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들어가겠네요. 예, 네. 이해되시죠? 그다음 그러면 618 자리에서 이 전저점을 다시 깨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장 상황을 이 구도를 보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장 상황의 흐름을 모르고 간다면 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이 흐름을 짚어드릴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해야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시장 조성의 흐름을 보면서 대응해 볼 수 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봤는데 정말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보는 눈을 정확히 찝어주셨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늘 시장과 엇박자를 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전문가님이 시장에 관한 반등 구간을 체크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좀 암담하셨을 시장이셨을 텐데 전문가님 믿고 한번 시장에 관한 분위기들, 흐름들 정확히 파악하시고 시장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들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참여 방법 여러분들 보고 오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 강의를 함께 들어볼 예정인데요. 자, 그 전에 저희가 또 오늘 첫 방송인 만큼 히든 종목을 3가지나 준비를 해 오셨다라고 하니까 이 히든 종목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Q&A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매매 기법들 전문가님 입장에서는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딱 공개를 한다라는 게 정말 시청자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방송인 만큼 저희가 같이 경청을 하면서 이 매매 기법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매매 기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주린이분들 그리고 연로하신 분들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직장인분들 마찬가지고요. 자, 토요일 쉬시는 직장인분들 여기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으면 좋겠고요. 주식 경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인가요? 네. 이 짧은 이 30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뚜껑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 뚜껑은 인사이트라는 겁니다. 그 통찰이 딱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식 오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제발 보지 말아주세요. 주린이 분들은 꼭 보시고요. 메모장, 볼펜 필요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식 매매 이제 777 전략입니다. 777이 뭘까? 도대체 777 전략이면요. 주식 매매 다 끝납니다. 7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가지 매매 신호가 있고 7가지 패턴 유형 그리고 7가지 저항, 지지를 잡는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가지 매매 신호입니다. 회 좋아하시죠, 앵커님? 저 초밥을 너무 좋아해요. 초밥 좋아하시죠? 네. 네. 우리 스시를 먹는 시간입니다. 스시. 어떤 스시냐? 제재수 기끼 스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재수 기끼 스시 이게 무엇이냐? 첫째, 재는 재물을 뜻하고 두 번째, 재는 재료, 수는 수급, 기는 기술적 위치, 끼는 끼부림, 그다음에 스케줄, 시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7가지 전략을 갖고 있으면 주식 매매에서 실패할 일이 적습니다.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예요. 완전히 실패를 안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패할 확률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가지 패턴 유형도 보도록 하겠고 7가지 저항 지지를 보도록 하겠는데 이 7가지 패턴 유형에
7가지 매매 신호와 7가지 저항 지지를 잡는 법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자, 7가지 매매 신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재수, 기기, 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 시나리오인데요. 자, 첫 번째 재무에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재무를 볼 때에 우리가 HTS 상에서 작년도의 재무를 확인합니다. 2022년도 재무죠.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과거의 재무고 그 2022년도의 재무는 이미 작년도의 차트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23년도 올해 재무도 중요하죠. 그것도 거의 상반기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2024년도, 2025년도, 1년, 2년, 3년 그 뒤에 재무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주린이 입장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재무를 보면서 이거 영업 손실인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이 재무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에 그런 흐름들을 보고 특히 추정 영업이익을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손실이 현재는 영업 손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주가는 잘 오를까요? 그것은 바로 내년과 내후년에 그 영업이익, 매출액 이런 상승에 대한 것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재무가 중요하다. 그리고 재무라는 것은 이 재무 상황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나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적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적자가 발생했을까? 그 적자가 시설 투자, 미래에 대한 시설 투자, 또 R&D의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 손실이 발생하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재료가 중요한데요. 재료는 따끈따끈한 그 이벤트, 뉴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재료를 해석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죠. 어떤 의미냐? 우리가 어느 방송사나 경제방송사나 테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오늘 특징주, 오늘 특징 섹터 이게 중요한데 그 재료를 터뜨리는 속성에서 보게 되면 그 재료가 단일, 일일천하로 끝나는 재료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들까요? 우리가 만들까요? 그렇지 않죠. 기관이나 외국인이 만들죠. 그리고 뉴스를 만들 때 돈이 안 들까요? 돈이 듭니다. 돈이 안 들 수가 없죠. 뉴스를 내보내는 주체가 그냥 내보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돈을 주고 뉴스를 내보낸다는 것은 해석하게 되면 한편으로는 내가 갖고 있는 보유 물량을 고가에 처분하고자 하는 그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료를 터뜨리는 것이 물량을 터는 과정인가 아니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숨어있는 재료인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안목 필요하다. 그리고 의외성인과 참신한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나 실적과 관련된 것이면 더욱 좋고요. 자,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다음 수급인데요. 수급을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살펴보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보는 것은 그 다 들여다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맞아요. 수급이죠. 근데 누구나 개인들도 다 볼 수 있는 수급인데 그냥 떠먹여 줄까요? 그렇지 않죠. 자, 외국인의 수급이 잡혀 있는 그 가운데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습니다. 네. 네. 검은 머리 외국인은 네. 바로 이중 국적을 가진 한국 맞아요. 사람입니다. 한국인. 왜 이렇게 할까요? 속고 속이는 전쟁터니까요. 이 주식 시장이 그렇게 편안한 곳은 아닙니다. 남을 속여야 됩니다. 속고 속이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이 수급도 가장을 한다는 것이죠. 가짜 수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머리 외국인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수급 상황에 있어서 속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외국인이 팔고 개인만 매수하는데 왜 오를까요? 또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왜 빠질까요? 그것은 바로 가짜 수급, 그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재무제로 수급 중요하다. 그다음에 기술적 위치가 중요합니다. 자, 기술적 위치에서 제가 격언을 말씀드릴 텐데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물론 속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네, 많이 들어봤죠. 예, 기술적 위치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상승의 공간을 보고 상승의 여력을 잇는 자리가 있는가. 근데 상승을 달리고 있는 주가를 보게 되면 우리 개인들은 흔들리죠.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빨리 상승 대열에 참여해야 되지. 그런데 이 상승을 하는 주가가 상승 공간이 남아있을 때 더 오르는 겁니다. 그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 거예요. 내 다리를 뻗을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술적 위치입니다. 더 상승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거. 그것이 기술적 위치다는 거. 그다음에 끼부림. 끼부림은 뭐냐면 전체 종목들이 다 오르진 않잖아요. 그리고 종목들의 패턴이 있어요. 종목들이 오르내림, 크게 오르고 빠지고 그리고 어떤 종목은 계속 개걸음, 횡보하는 패턴, 줄기차게 하락하는 패턴 이런 패턴이 있어요. 끼부림은 뭐냐면 과거에 주가의 급등의 소지가 있으며 한편으로는 어떤 재료의 속성에서 불쏘시개 재료를 불쏘시개처럼 이렇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끼
그리고 하락도 마찬가지. 하락도 급격한 하락.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또 바닥을 만들고 또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끼, 과거의 끼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스케줄 중요하죠. 중요하죠. 일정 중요하죠. 어떤 일정이 있다. 이번 주에도 어떤 일정이 있었습니까? 소방의 날이 있었어요. 소방의 날이 있었는데 그 당일날 소방 로봇 종목들이 올랐죠. 윤 대통령이 소방 로봇을 투입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재난 현장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로봇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소방의 날을 딱 생각한다면 뭔가 소방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겠다는 것을 미리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동산 사러 갈 때 발품하죠. 여러 번 방문하죠. 그래서 입지 좋은 부동산을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돈이 걸려있는 피 같은 돈이 걸려있는 주식시장에서 스케줄을 체크하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직도 지인이 사라고 해서 삽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스케줄 반드시 체크해야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전략이 왜 중요하냐면 이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 예측해보는 시나리오를 따져보는 거예요. 경우의 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나리오 정해놓고 여기까지 올라갈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 가격대까지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는 또 반대로 내가 하락을 할 때는 어디까지 견딜 수 있겠다. 그것을 정해놓고 손절도 정해놓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시나리오 전략입니다. 자, 7가지 저항 잡는 것은 이렇게 잡습니다. 중장기 이평선, 일목균형표, 자릿수, 매물대, 피보나치, 쌍봉, 삼봉이거든요. 이평선은 중장기 이평선이 중요합니다. 일봉 상황에서 60일, 120일, 240일 또는 200일, 220일도 함께 쓰는데요. 실제 거래가 되는 날은 220일부터 225일 사이거든요. 그런데 240일 이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일목균형표 혹시 앵커님 들어보셨어요? 저 많이 들어봤죠. 저 네. 이거를 토대로 매매를 많이 해봤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건데요. 제가 일목균형표 10년 넘게 연구를 맞아요. 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는 일본의 일목산인이 연구해서 발표한 지표인데 일목균형표에서 중요한 것은 구름층과 기존선과 전환선이 중요하죠. 이평선만 알고 계신 분들은 이평선의 함정이 또 빠질 수 있어요. 무슨 의미냐? 이평선은 매물대를 알려주는 좋은 건데 20일 이평선은 20일 주가의 평균이죠. 그쵸. 근데 주가라는 것은 종가만 반영되면 안 돼요. 근데 이평선은 종가만 반영하죠. 하루의 주가가 고점과 저점이 있단 말이에요. 고점과 저점을 다 반영하는 게 바로 이 기준선입니다. 또 구름층이고 구름층은 선행스팬 2죠. 기준선은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이에요. 그래서 20거래일, 22평선보다는 26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을 반영한 기준선이 더 의미가 있겠죠. 전환선은 9거래일의 평균이지만 고점과 저점을 반영하는 것. 그래서 일목균형표, 구름층, 자릿수 다 중요하다. 자릿수도 중요합니다. 자릿수. 900원짜리가 1,000원으로 바뀔 때 1,000원에서 빠지네? 이것이 자릿수 저항이에요. 9,000원짜리가 10,000원으로 바뀔 때 10,000원으로 바뀔 때 빠진다? 자릿수가 바뀌면서 빠지는 거. 자릿수 저항. 크게 저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도 체크하자. 매물대는 당연한 거고요. 과거에 거래됐던 흔적들, 매물이 많은 거. 피보나치 아까 말씀드렸죠. 지수를 통해서 종목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쌍봉은 2개의 고점이죠. 전고점을 갔을 때, 그다음 삼봉, 더 중요한 건 삼봉이죠. 2개의 고점 추세를 연결했을 때 3번째 고점에서 딱 정리하는 패턴. 이게 7가지죠. 지지는 반대예요. 지지는 피보나치까지 같은데 쌍바닥, 삼중바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가지 패턴 유형 있는데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만 보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자, 볼펜 준비하셨죠? 메모장 네. 준비하셨죠? 자, 들어갑니다. 7가지 패턴 유형 중에서 삼봉 패턴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 종목은 종목 위에 왼쪽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엔컴퍼니라는 종목이에요. 1차 이렇게 꼭지를 만들고 2차 꼭지를 만들고 바닥에서 준비됐을 때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대응을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가겠다라는 것을 예측하기도 어려워요. 이 한 달 반 동안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이걸 다 먹는 것은 어렵겠죠. 그래서 삼봉기법은 단타나 단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2개의 추세를 연결해놓고 어느 시점이냐면 바로 이 지점이죠. 이때쯤에 미리 시나리오를 정하는 거예요. 제가 7번째 시나리오 말씀드렸죠. 시나리오 전략을 세워놓고 상승할 때 추세를 그어놓고 이쯤 오면 매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정확하게 딱 걸리죠. 이럴 때 얼마나 짜릿한 줄 아세요? 여기서 매도했을 때 소름 돋아요, 여러분. 그런 걸 제 노란톡방에서 경험하신다니까요. 얼마나 소름 돋는지 아세요? 여기서 샀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 걸어놓는 매매를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연로하신 분이나 직장인분들이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걸 어떻게 계속 보고 있습니까? 전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주식 전문가나 전업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이걸 계속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걸 걸어놓고 이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가격이 됩니다.
이 가격에 걸어놓고 대응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은 일을 하고 회의를 하고 났는데 딱 걸리고 빠졌어요. 그러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문가님 소름 돋습니다. 너무 짜릿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온단 말입니다. 자, 다음 종목을 볼게요. 이것은 이제 UTI라는 종목이거든요. UTI 이 종목도 보세요. UTI라는 종목입니다. 이렇게 그어놓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렇게 쭉 그어놓고 어디서 준비하냐면 이쯤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여기서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런 패턴에서 여기서 매수하고 준비해서 여기를 바라보고 대응하는 거죠. 여기 걸어놓고 대응하는 겁니다. 딱 걸어놓고 대응합니다. 거기서 딱 걸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주가 쭉쭉쭉 빠지죠. 이런 거 이게 이제 3본 기법입니다. STI입니다. 자, STI 실적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보시면 1, 2, 3죠. 1, 2, 3. 거기서 딱 윗꼬리 달고 빠지죠. 이럴 때 짜릿한 거예요. 이럴 때. 어디서 준비하냐면 바로 여기서 준비하는데요. 이쯤에서부터 준비하는데 무엇을 여기서 또 제가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거래량인데요. 거래량이 실체거든요. 주가는 그림자예요. 거래량이 중요한 거 아시죠? 네.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거래량이 동반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가가 실체인 줄 알지만 실질적으로는 거래량이 실체입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빠르게 설명할 거예요. 이해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다음번에 또 반복할 테니까. 어떤 거냐면 이 정도의 상승을 가져온다. 장대 양봉을 만드는 상승을 가져온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럼 늘 거예요. 거래량이 늘 때 어떤 패턴을 봐야 되냐면 전일의 거래량 대비로 현 시간대에 얼마의 거래량이 나오는지 빨리 체크하는 겁니다. 하루 거래 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8시간인데 어제 100이라는 기준을 두고 장 9시부터 10시까지 어제 거래량보다 어느 정도 한 20% 나온다? 그러면 28에 16, 8시간 계산하면 벌써 어제 거래량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날 상승 가능성이 높구나. 거래량이 늘면서 많이 오르겠구나. 이런 걸 빨리 체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예, 시간당 거래량 또는 30분당 거래량. 30분당 거래량 보니까 전일의 거래량 대비로 15%, 20% 나고 있어. 이거는 거래량이 많이 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오늘의 상승이 크게 나타나고 결국 이 삼봉의 고점에 걸릴 수도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말을 빨리 했어요, 일부러. 이거에 대한 통찰이 좋으면 생겨버리면 제가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히든으로 남겨놨습니다. 히든으로 남겨놨는데요. 히든 종목인데요. 1, 2, 3. 이렇게 이게 금요일 날 마감된 거예요. 금요일 날 마감했는데 세 번째 고점인 자리까지 아직 안 왔죠. 그죠? 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월요일 날 공간을 채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 상승 공간을 채우는 그 간격이 한 5% 정도 됩니다. 5% 수익 괜찮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하루에? 네. 예, 이건 히든으로 제가 남겨놨어요. 노란 톡박 들어오시면 히든 와. 오픈할까요? 네,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해주세요. 네. 자, 이것도 히든인데요. 지금까지는 상승의 유형, 전고점을 넘어서는 상승의 유형에서의 상봉 패턴을 봤는데 이 하락하는 패턴이잖아요. 하락 고점이죠. 1, 2, 3. 이것도 삼봉입니다. 결국 여기까지 올 거라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 달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결국 거래량입니다. 그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그 거래량을 보면서 평균 거래량 대비로 30분 또는 1시간 동안, 특히 30분 동안에 전일 거래량 대비 20% 이 정도 나온다 그러면 전일 대비로 거의 100% 또는 150%, 200%까지 거래량이 늘겠구나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닿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 전략대로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히든으로 남겨놨습니다. 노란 톡방에서 드릴게요. 자, 그다음은 이제 클라우드 니어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클라우드 니어. 근데 앵커님이 일목균형표를 네. 좀 보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앵커님도 공부가 되실 텐데요. 볼펜 준비하셨죠? 지금 적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니어. 클라우드 뭐냐면 구름층 니어. 구름층에 가까워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봉상 그리고 주봉, 월봉 다 보겠습니다.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이제 클라우드 니어 디지털 조선입니다. 디지털 조선이 어떤 패턴을 보여줬느냐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앞으로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요. 과거 보시면 이런 게 다 구름층이거든요. 이 구름층이라는 것은 일목균형표를 설정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목균형표를 설정하되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제가 방법을 다 알려드릴 거니까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 방송 잘 봤는데요. 일목균형표는 어떻게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자, 디지털 조선을 보면 구름층 상단에 올 때마다 매도에 걸리는 거 확인되시나요? 네. 예, 구름층 상단에 올 때마다 이렇게 딱딱딱 걸리는구나.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서 안 걸렸어요. 그렇죠? 네. 이것은 숙제로 남겨놓은 겁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디지털선 이 자리까지 올 거예요.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 올 거예요. 이 자리 올 건데 그럼 그 전에 어떻냐면 그 다음 흐름에서 여기 왔죠. 그죠? 네. 그다음에 또 여기 왔죠.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구름층 상단에 딱딱딱 걸리는데요. 그런데 거기 올 때마다 윗골이 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런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소름 돋는 매매라니까요. 구름층 상단에 왔을 때 거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매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성적으로 느낌상으로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매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매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윗골이 달고 빠지죠. 이럴 때 기분 좋다니까요. 오, 내가 팔았는데 주가가 빠져. 여기도 마찬가지, 그렇죠? 다음은 이제 여기까지 가는 거죠. 디지털 조선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그다음 클라우드 니어 종목을 빨리빨리 볼게요. 네. 스카이문스 테크놀로지 스카이문스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구름층 상단까지 오면서 거기서 윗골이 달고 빠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종목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방향은 보이지만 일단 클라우드 니어, 구름층 니어. 구름층 니어라는 거 뭐냐면 구름층 이 상단에 가까울 것을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상승하고서 여기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 바로 여기 이 중간 여기서 매수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서 매수해서 이 상승 공간을 채우는 겁니다. 기술적 위치 말씀드렸죠. 7가지 제가 재무재료, 수급, 제재소, 기기, 스시를 말씀드릴 때 기술적 위치를 말씀드렸는데 매수의 기술적 위치가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 왜? 구름층 상단이 가까우니까 이만큼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상승 공간을 채우러 가겠구나라고 보고 거기에 차익을 실하는 거예요. 이 차익이 무려 10%입니다. 아주 높은 수익이거든요. 거기다 이제 매도를 하는 거죠. 그다음 이거 DNF라는 종목이거든요. DNF 종목도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클라우드 니어라는 클라우드 여기 구름층 상단이거든요. 그렇죠? 구름층 상단까지 바라보고서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매수를 준비하냐면 바로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했을 때 바로 갭상승하고 여기서 딱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나 주가 확 빠지죠. 왜 빠지는지 이해되시죠? 왜 빠지냐면 여기가 구름층 상단 자리가 매물대이기 때문입니다. 구름층 상단 여기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로 표현되는 일목산인이 개발한 일목균형표는 매물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이해를 하려면 바로 거래가 되었던 흔적들 여기 있죠. 거래가 많이 되었던 흔적들 여기를 퐁당퐁당 매물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일목균형표는 딴 거 없어요. 그냥 퐁당퐁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가 되었던 흔적들을 앞으로 보내주는구나. 그래서 미리 보고 가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지표입니다. 일목균형표가. 왜 좋냐면 앞에 매물대 과거에 거래된 매물대를 앞으로 보내주니까 어디가 매물이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좋은 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물대, 일목균형표, 구름층 상단, 클라우드 거기서 빠졌구나. 신기하죠? 네. 여기서부터 빠지니까. 그다음 루닛이라는 종목입니다. 의료 AI 종목이죠. 루닛 종목 어디서 매수 들어가니까 여기 바닥이었을 때부터 미리 사서 그냥 보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상승 패턴을 그려갈 때 여기 이쯤이죠. 이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 여기서 상승할 때 여기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걸리지 않죠. 기껏해야 3일 정도 걸리는 겁니다. 3일 정도 걸려서 딱 매도가 되는데 이 공간이 무려 또 10%예요. 3일 만에 10% 거두는 거 괜찮잖아요. 그러면 3일 동안 우리는 어떤 준비만 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다 계속 매도를 걸어놓고 대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노란톡방에서 여기다 걸어놓고 매도합시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안 걸렸어요? 괜찮아요. 내일 걸면 되죠. 내일 또 장자리에 걸어놓읍시다. 안 걸렸어요? 그럼 오늘 또 걸어놓으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걸어놓는 매매, 걸어놓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매도 주문을 미리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연로하신 분이나 주인이나 직장인분들 얼마나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습니까? 단타를 안 하더라도 단타하면 왜 피곤하냐면 장을 하루 종일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계속 보면은 너무 단타에 목숨 걸지 마세요. 이것도 이런 기법이 얼마나 편하네요. 걸어놓고 딴 일 하고 왔는데 전화하고 왔는데 일하고 왔는데 회의하고 왔는데 걸렸어요. 전문가님 너무 신기해요. 재밌습니다, 여러분. 매매 재밌게 합시다. 그다음 트루엔이라는 종목이거든요. 트루엔도 여기 구름층 상단 보이시죠? 구름층 상단에 딱 걸리고 윗골이 달고 빠지죠. 소름 돋아요. 짜릿합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 이 종목 히든입니다. 히든. 자, 히든이네요. 네. 히든입니다. 히든 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누울 자리가 있나요? 누워야 될 것 같아요. 예, 누울 자리가 있죠. 예, 다리 뻗어야 되죠. 네. 이제 슬슬 매매 준비해야겠죠. 네. 이 상승 공간이 12%입니다. 12%. 와. 이거
히든인데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니어죠. 가까이 오죠. 앵커님 느낌 오세요? 느낌 와요. 네. 네. 느낌 중요하네요. 자, 주봉월봉. 자, 주봉월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봉만 그런 게 아니라 주봉월봉에서 이런 패턴이 자주 나와요. 오스테온이 주가 볼까요? 자, 오스테온이 이게 월봉이지 않습니까? 월봉은 정말 확실해요. 확실하죠? 구름증 상단에서 윗골이 달면서 쭉 빠지는데요. 이 하락률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50%입니다. 무려 50%. 50%의 손실을 맞기 전에 매도 시그널로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기분 얼마나 좋을까요? 이럴 때 째진다 그래요. 기분 째지네요. 하락을 하고 나서 제가 한 번 더 리뷰하거든요. 여러분, 오스테온의 지금 주가 얼마예요? 이 가격이에요. 지금 50% 빠졌네요. 그러면 박수, 저절로 박수 나옵니다. 정말 고점에서 정말 매도했어요. 우리 행복하네요. 이런 게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대성비성물 어떨까요? 대성비성물 보시나요? 여기 이 자리 보이시죠? 구름층 상단. 클라우드 니어에서 딱 걸리죠.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어떻게 하냐면 월봉을 바라보고 미리 시나리오 전략을 세운다 말씀드렸죠. 네. 여기가 이제 매도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드리고 일봉 상황에서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했을까요? 이 10월 달에 많이 올랐죠. 지금 11월이니까 이게 월봉이니까 10월 달에 그리고 그 전에 9876 5월 달에 5월 달 10월 달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매매는 어디서 여기죠. 그죠? 바닥권에서부터 살 필요 없이 여기서 매매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여기다 걸어놓고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급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월봉의 클라우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니어라는 거 뭐예요? 그 클라우드 상단이 가까울 때, 니어 가까울 때 그 전에 준비해서 그만큼의 차익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앵커님 너무 잘 따라오신다. 네, 저 너무 리액션이 네. 가했나요? 네. 그 다음입니다. 이거 네. 히든입니다. 이것도 히든인가요? 네,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누울 자리 보이시나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월봉에 여기 20월선에서 지지를 받고 누울 자리가 있죠. 월봉에서 20월선 지지받고 매물대 지지받고 위에 저항이 보이나요? 없죠. 여기까지입니다. 저항이 딱 보이죠. 네. 누울 자리 보이네요. 이 상승률이 얼마일까요? 무려 40%입니다. 40%. 직장인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매수해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40% 수익을 거두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장전에 매도 걸어놓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매도 얼마 걸어놓고 어느 순간에 딱 걸려있는 거 이걸 경험하면 좋겠죠.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전문가님이 설명하시는 와중에 히든 종목이 벌써 몇 가지가 나갔습니다. 우리가 사실 누울 자리를 보고 뻗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전문가님께서 앞으로 상승의 폭이 남아있는 구간들을 또 정확하게 예측하실 수가 있는데 그 상승폭이 남아있는 히든 종목을 중간중간 제공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란 순간이 많았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많이들 참여하고 계십니다. 제가 참여 방법 한 번 더 고지 드리자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텐데 자, 휴대폰 카메라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 키시고 가져다만 대시면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0009를 꼭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자, 전문가님의 이런 히든 종목에 관한 종목명들까지도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열심히 달려오고 있습니다. 주식 키워드림 꽉꽉 채워가고 있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패턴의 유형들을 한번 전문가님께 들어보고서 또 추가적인 내용들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 재미있게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재미있으실 거예요. 다음 패턴도 재밌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네요. 많은 내용들을 다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리기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또 다음 방송도 기대하시면 되겠죠. 자, 남은 시간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컵 핸들 패턴. 이것도 재미있는 패턴인데요. 컵 핸들 패턴. 이게 컵 핸들 패턴입니다. 컵은 U자형의 컵에 그다음에 핸들은 손잡이죠. 엠벤처 투자라는 종목인데요. 길게 U자형 컵을 만들고 핸들을 만들 때 바로 거기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컵 핸들 패턴인데요. 자, 클라우드 니어 패턴하고 비슷하죠. 이제 클라우드 니어하고 컵 핸들 패턴이 좀 다른 건 뭐냐면 클라우드 니어는 이렇게 고점에서 낮아지면서 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외로 하고 이 컵 핸들 패턴은 전고점과 다음 고점이 비슷한 겁니다. 이 고점이 비슷하죠, 그죠? 고점이 비슷하면서 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상승할 때는 그 컵의 상승보다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컵 핸들 패턴이고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놓고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주가가 확 빠지죠. 네. 이럴 때 정말 소름 돋는다니까요. 확 빠지니까요. 제가 이런 거를 즐깁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컵앤들 패턴, 코콤도 마찬가지죠. 컵, U자형 컵을 만들고 손잡이를 만드는데 바로 손잡이 끝에서 매도하면 주가가 빠지니까 너무 기분 좋죠. 컵 핸들 모양 기억하시죠? 보이시죠? 이게 컵앤들 패턴입니다. 그다음 4조 산업입니다. 4조 산업도 마찬가지죠. 컵을 만들었죠. 고점 두 개가 비슷하죠. 이 쌍고점이죠. 쌍고점, 쌍복. 그래서 제가 쌍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컵 핸들인데 핸들은 그 전고점을 못 넘죠. 그래서 여기서 딱 매도하는 거예요. 그럼 상단에서. 그때는 주가가 확 빠지죠. 컵핸들 패턴 재밌어요. 매도하고 나면 주가가 빠져요. 이럴 때 짜릿하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히든입니다. 히든인데요. 바로 이 자리에 있거든요. 슬슬 매수 준비해야 되죠. 고점 두 개를 만들고 이제 컵핸들 패턴 여기까지 가겠죠, 여러분? 이 종목 사야겠죠? 네.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지 않습니까? 이 종목 사게 되면 여기까지 무려 20% 수익입니다. 그다음 급눌 패턴. 자, 급눌이 뭘까요? 급 눌렸다? 이런 뜻일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급 눌렸다. 급 급하게 눌렸다 네. 또는 급등했다 눌렸다 이런 거거든요. 자, 급눌 패턴 빨리 넘어가죠. 네. 그러니까 주식은요. 이 내 주식이 이런 패턴이다.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면 아, 급등하고 눌리고 그러면 눌릴 때 사야겠구나라는 걸 힌트를 빨리 얻어야 돼요. 애니능률이라는 종목이 어때요? 급등하고 눌리는 패턴이야. 이 종목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예요. 급등하고 눌리고. 그러면 이 종목은 급등하고 눌리니까 직장인분들 어디서 사야 될지 답이 보이죠. 네. 눌릴 때마다 사면 되는 거예요. 눌릴 때마다 사고 어디 목표를 정해놓고 이것은 그냥 고점 목표가 그냥 나오죠. 클라우드 니어의 패턴에서도 고점이 나오고 삼봉에서도 고점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대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눌 패턴, 이 종목이 급눌 패턴이라는 걸 빨리 파악을 하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있습니다. 시간이 짧으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바로 갭 운봉이거든요. 갭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갭 상승이 바로 시간 외에서 많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외까지 보려면 피곤합니다. 3시 반 장이 마치는데 시간에 매매한다고 또 4시부터 6시까지 또 장을 보시나요? 왜 어렵게 하십니까? 쉬세요. 저도 장 마치면 쉬거든요. 시간의 매매 참여한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시간의 매매에서는 이미 조건 검색을 통해서 시간의 매매에서 어떤 종목이 오르고 갭상승할 것을 미리 예측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무엇을 저는 주목하냐면 시간에 상승을 해서 시간에 다음 날 더 상승하지 못하고 시간에 상승했던 그 시초가부터 주가가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갭 운봉이거든요. 갭 운봉이 바로 누른 다음에 바로 다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갭 운봉 패턴 잘 보자. 그래서 어디서 지지받을 때 거기서 매수하면 큰 수익 거둘 수 있는 패턴이다. 폴라리스 오피스 마찬가지. 갭 상승 나온 거는 바로 시간에 매매에서 올랐다. 그런데 눌리고 나서 다시 상승하죠. 이 상승 공간이 무려 10%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갭 운봉 나오는 패턴을 잘 보고 좋은 수익을 거두자. 자, 큐리언도 마찬가지 갭 상승해서 갭 운봉 눌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패턴. 이거 히든입니다. 히든. 네. 자, 갭 운봉 쭉 만들고 3일 이틀 연속 빠졌는데요. 이거 끼가 있습니다. 이거 분명히 상승할 건데요. 이거 제가 노란 톡방 안내드릴게요. 그다음 매집 형태. 직장인분들 잘 들으세요. 자, 매집 형태 넥스트아이거든요. 넥스트아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게 매집이라는 게 그냥 한눈에 보이시죠? 네. 자, 매집은요. 주가가 빠지지 않고 개걸음 횡보하는 겁니다. 무려 3개월 동안 충분히 매집이 된 상태에서 바닥에서부터 얼마 올랐죠? 100% 이상 올랐습니다. 이런 매집 형태 직장인분들 좋죠? 매집에 참여해서 100% 오른다면 2배 수익 내면 기분 좋지 않으시겠어요? 자, 다음 종목 히든입니다. 히든 아니군요. INC라는 종목. 이거 매집이 되고 급등 나오죠? 충분히 2달, 3달 매집된 다음에 바로 상승이 나옵니다. 다음이 히든이네요. 요거 어때요? 매집 중. 매집 중. 맞죠? 예, 3개월 매집 충분히 돼 있죠? 네. 자, 충분히 돼 있습니다. 거래량 늘고 있을까요? 당연히 늘고 있습니다. 와. 매집 형태. 이런 종목을 매집해야 30%, 50% 수익 내는 겁니다. 다음, 완전 바닥. 자, 완전 바닥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완전 바닥, 레오이즈인데요. 이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의미 있는 중장기 이평선, 이게 241선이에요. 241선. 하나 더 보죠. 레오이즈 241선인데, 바로 이겁니다. 3중 바닥입니다. 3중 바닥. 1, 2, 3. 아까는 3봉. 1, 2, 3도 3봉이죠. 1, 2, 3. 거기 3중 바닥을 잡고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중장기 이평선에서 바닥을 잡고 3중 바닥을 만드는 패턴. 이런 패턴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자, TSE 마찬가지고. 자, 이거 히든입니다. 1, 2, 3. 1, 2, 3인데 이거 실적 너무 대단합니다. 영업이익이 2천억씩 나옵니다. 2천억씩. 이런 종목을 바닥까지 왔어요. 바닥 왔는데 이 종목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야죠. 영업이익 2천억 나온다니까요. 2천억 나오는데 시총이 1조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영업이익 2천억인데 시총 2조는 넘어가야 되죠.
자, 완전 바닥입니다. 뭡니까? 구름층 하단이죠. 구름층 상단은 매도지만 구름층 하단은 매수. 그리고 1, 2, 3, 3중 바닥. 자, 이 종목 히든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오늘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히든 종목 모두 다 노란 톡방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이 시간 꽉 채워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 인사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 이 시간에 전문가님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뒤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